네, 안녕하세요. 1, 2주입니다. 오늘은 뭐 매매 잘했냐고 여쭤볼 수도 없네요. 네, 먼저 그냥 거두절미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전 저점인, 전 저점이라 그냥 2,900으로 딱 보면은 아직 전 저점은 깨지지 않았어요. 네, 깨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일선, 네, 60일선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60일선이 이제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저점을 시원하게 깨줬죠. 네, 시원하게 깨졌고 내일은 아마 121선 899포인트 코스피 코스닥 899에서 이제 900포인트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마지노선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선이니까 160일선 이제 60일선은 지금 2,950이네요. 50 61선 이거는 네 121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이게 만약에 시초에 이걸 딱 찍으면은 이제 추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일은 아마 아침부터 반대 매매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가 쏟아질 것 같아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좀 볼 수 있느냐? 이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갚을 능력이 없을 것 같다. 더 떨어져서 갚을 능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매도 처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도 처리가 되어버리는 거라서 아마 떨어진 다음에 또 올라가긴 할 건데 이거의 증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오늘 6시 4분 이 장 시간 시외를 딱 시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외국인이 1조 산 게 보입니다. 1조를 사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도 막판에 조금 사면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코스피에서 이제 1조 정도를 사버려 가지고 이건 좀 눈여겨 봐도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종합을 보게 되면은 시장 종합 뭐 전체적으로 오늘 네 올라간 종목이 127 종목, 그 다음에 코스피가 57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은 1250, 그 다음에 835. 오늘 제가 가진 종목들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떨어졌어요. 네,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얼탱이가 없는 그런 장이었고요. 네. 일단 미국 지금 나스닥은 지금 지속적으로 또 떨어지고 있어요. 네,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또 중국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전체적으로 뭐 2%, 3%, 2%, 뭐 2%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나마 안정적인 거는 이제 원달러. 원달러가 그렇게 뭐 하락을 하지 않았다. 상승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만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이 정도만 챙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보게 되면 반대 매매가 쏟아질 것이고 어 이제 저 저 위에 선 있죠. 이 선들이 아마 매매 기준점, 추매 기준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좀 더 크게 볼게요. 저는 코스닥 종목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좀 많이 출렁거렸었죠. 많이 힘들었을 때예요. 많이 힘들었을 때인데 네 이렇게 좀 흔들렸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거는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렁이어야 돼요. 네, 출렁이는 게 이렇게 어쨌든 주식 시장의 섭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뭐를 탓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현금을 줄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61선 그다음에 이 추세선을 깨면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반등 주겠지 하고서 있다가 이렇게 된통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이 구간들도 깨지지 않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뭐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왔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규제 이슈예요. 규제 이제 뭐 게임스탑 청문회를 하면서 증권거래세 언급을 했다는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죠. 네, 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옐런 재무장관 자본이득세 상향 조정 언급,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이슈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보려면은 해외 차트, 네, 해외 차트를 좀 봐야 됩니다. 해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선거 전에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 선거 전에 이렇게 주가가 좀 출렁했어요. 미국 주식도 이렇게 출렁했었는데 이 이유를 굳이 찾자면은 이제 바이든이 될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옐런의 뭐 자본이득세 상향 조정 언급이라든지 법인세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된 건데 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거를 부유세라고 해볼게요. 부자세. 부자세 이제 법인세도 부자세에 좀 들어가는 거 들어가요. 부자세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런데 이건 제 내피셜인데 네 부자세가 되게 되면은 기업의 이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주에 대한 이익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제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지금 뭐 민주당이 엄청난 뭐 다양한 규제들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좀 규제 공화국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한국의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의 민주당도 규제, 그 다음에 부의 균등, 그 다음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필요한 곳에 좀 지원을 하려는 그런 기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런 거를 걱정해가지고 그때는 가장 베스트가 바이든이 되고 왜냐면은 바이든은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바이든은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트럼프는 갑자기 나 이제 싫어 나 때려칠래 하고서 그냥 뭐 북한과의 이런 이야기도 좀 끊고 뭐 이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바이든이 되는 걸 선호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원은 어차피 민주당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상원이 공화당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상원이 공화당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뭔가 의견을 내면은 하원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법인세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으면은 상원에서 좀 끊어주길 바랬었어요. 근데 이게 상원에서 공화당이 아니고 이제 민주당이 되어버렸어요. 민주당이 이제 빅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상하원까지 다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인식이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모시 우라는 교수가 이제 망중립성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독점 규제, 뭐 어떤 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KT라든지 SK텔레콤이 이제 규제를 할 수 없다. 다 똑같이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 망 중립성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가경제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이제 기술주 규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주 규제라는 게 기술주가 뭐가 있을까요? 기술주
기술주 뭐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MS 뭐 요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요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기술주를 또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독과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도 전체적으로 뭐 중국도 똑같죠. 중국도 이제 그 마윈을 이렇게 견제하는 이유가 독점 체제, 독과점 체제를 너무 형성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제 플랫폼을 좀 이제 플랫폼 규제에 대한 플랫폼 독과점 이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독과점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건 또 똑같죠. 채권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은 성장주, 그 다음에 기술주 이런 것들이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금융주 이런 거는 상승을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증권세 이제 거래세가 이제 0.1%에서 이제 0.13%로 올라가면서 어 이제 인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뭐 어떤 이슈가 생긴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다 이런 걸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규제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도 하고 뭐 이런 거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지금 부동산 규제라든지 딜레버리징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유동성 어, 회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 부담이 좀 제일 커요. 이제 미국 이거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서 쭉 떨어졌죠. 쭉 떨어졌고 지금은 뭐 약간 오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뭐 여기 잠깐 올랐다가 떨어졌고요. 여기서도 올랐다가 떨어졌고요. 여기서도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차적으로는 뭐 4,700,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뭐 여기 4,100까지는 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은 어떤 실체가 없는 실적이 없어서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거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밸류 부담 이어지면서 주요 업종 6% 가까이 급락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 이유들이 나왔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오늘 상승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상승이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이 부각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항상 증권가에서는 하락의 어, 독보적인 이유가 하락의 독보적인 이유가 없으면 하락의 이유를 갖다 붙인다. 네, 갖다 붙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밸류 부담입니다. 밸류 부담. 네, 이 밸류 부담이 어떤 것들보다 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며 한국이며 모든 이제 실적 발표들이 웬만큼 다 났습니다. 웬만큼 다 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 부담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밸류 부담, 밸류 부담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밸류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떨어졌겠죠. 네, 밸류 부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여기엔 또 이게 없네요. 네,
이 규제에 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규제는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좀 중요한데 미국 대통령령으로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히토류, 그 다음에 의료용품 등 어, 이런 등의 자원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미국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호주. 네, 호주하고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대만은 전통적으로 안 좋았고, 일본도 전통적으로 안 좋았는데, 여기 이제 한국도 이 동맹에 들어와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호주를 어, 주의 동맹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월 말쯤 이제 거의 다 왔죠. 2월 이제 말인데 뭐 2월 말쯤 이제 발표 예정이라고 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뭐 그 다음에 뭐 티플렉스가 있겠죠. 티플렉스 오늘 올랐나요? 티플렉스 오늘 올랐네요. 티플렉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노텍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티플렉스, 그다음에 에스맥도 좀 이쪽에 관련이 있긴 한데 에스맥은 각광을 못 받고 있네요. 티플렉스, 세노텍, 이런 것들 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창 이런 히토류 이야기가 나올 때 KC 코트렐도 이런 이슈 때문에 이런 히토류 자원 재활용 때문에 좀 이렇게 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이렇게 네 종목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음, 유니온, 유니온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좀 다시 리셋을 하면요. 리셋을 하고 요걸 한번 볼게요. 이제 SK증권 이효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시장의 조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파월의 발언 이후에 나왔던 점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일 없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믿지 못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아쉽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는 이제 공매도 주택담보대출 그거에 대해서 공매도를 쳤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증시가 붕괴될 것이고 내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증거를 남기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빅슛 영화에서 마이클 버리가 주택 시장 붕괴를 예상하고 쇼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본인의 생각과 달리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들은 이제 마이클 버리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나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팔게요 하고서 이렇게 환매 요청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돌려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소송이라든지 다양한 뭐 어떤 협박 같은 걸 받았었는데 근데 결국에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이런 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결국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네 아마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또 아크 이건 또 좋은 말이죠. 이제 조정은 좋은 것이고요.
항상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든다. 저 같아도 그래요. 저도 똑같죠. 이제 주식 저도 좀 이제 자신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이제 또 겸손하게 만드는 이런 조정의 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이효석이라는 분도 네, SK증권 이효석 연구원 분도 고민하고 고민하겠다고 또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르면 이른 거죠. 뭐 나중에 따면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또 이슈가 있어요. 지금 미국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건데 이거는 이제 인프라 그다음에 뭐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 뭐 이렇게 이슈가 나오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 지금의 미국 부양책하고 이런 기조들 있잖아요. 정책들은 그다음에 통화 기조 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런 통화 기조 정책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옛날 2000년대 엄청난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을 때는 2000년도 슈퍼사이클 때는 그 중국의 도시화가 화두였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화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원자재들이 필요했죠. 철광석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해가지고 2000년대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제 구리, 철광석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다양한 소재들 있죠. 다양한 소재들을 만드는데 원유도 필요해요. 원유. 그러니까 완전 원유에서 이제 휘발유를 뽑아내고 가스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뽑아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이 당연히 올라갈 거고 철광석 이런 거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만드는데도 이제 이 철광석이 또 많이 쓰일 거예요.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쌍순환 정책이 이제 전인대가 3월 4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중국의 어떤 기조를 재점검하고 또 발표하는 건데 중국의 쌍순환이라고 이제 내수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수출도 활성화하는 이런 외부적인 것도 활성화하는 이런 쌍순환 정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국도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도 그 다음에 미국도 엄청난 대국가들이 모두 그린 뉴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쌍순환 정책이라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자재가 급등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풍산은 얼마나 뭐 마이너스 1.6%밖에 안 떨어졌죠. 그 다음에 LS 마이너스 5%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LS 그 다음에 또 이구산업 이거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포스코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빅사이클을 좀 가져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매매 바운더리에 좀 넣어놓으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풍산이라는 거 이런 거 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나마 LS가 매력적인 좀 가격대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다들 아파합니다. 다들 아파할 거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반대 매매가 쏟아질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줍줍 타이밍을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좀 많이 안쓰러우시겠지만, 네, 많이 아프시겠지만, 네, 오늘
장 막판에 들어왔던 이 시외에서 들어왔던 그런 1조 규모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런 이슈가 또 있어요. 이것도 안 좋은 뉴스인데 MSCI 이제 2분기 이 반기 리뷰도 아니고 어떤 리뷰가 있는데, 리뷰 때 원래 뭐 빅히트가 들어가네, SKC가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리밸런싱 때 어느 종목도 편출이나 편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0.1%의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비중 0.1%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이 0.1%가 7천억입니다. 7천억이고요. 이거는 26일 종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 좀 떠나간다 하면은 이때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좀 매도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MSCI 비중 이런 이슈가 좀 끝나고 나면은 그때 3월부터는 좀 오르지 않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긴 하셔야겠죠. 네, 보수적으로 잡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대매매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반등하는 것들에서 좀 보시고, 손절할 건 손절하고 이제 가져갈 건 또 가져가는 그런 주식 생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